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더리군TV입니다. Hello everyone. 오늘 여러분께 질문 Welcome to 하나 Mr. 드릴게요. Tudori TV. 샐러드에 뿌린 그 식초 한 방울이 사실은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냥 신맛 나는 액체가 아니라 중세 귀족들이 왕에게 바치던 선물이었고 지금도 어떤 건 한 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면요? 네, 오늘은 바로 액체 보석이라 불리는 발사믹 식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발사믹 식초의 뿌리를 찾다 보면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엔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고대 로마인들이 포도즙을 졸여서 만든 사파라는 시럽이 있었거든요. 달콤하고 걸쭉한 이 시럽은 요리에 단맛을 더하거나 약으로도 썼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발사믹 식초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뭐랄까, 먼 친척 정도? 발사믹이 사파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당신 덕분에 영감을 받긴 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라고요. 진짜 발사믹 식초의 이야기는 11세기 중세 이탈리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특히 이탈리아 북부의 모데나와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지역이 주무대였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포도즙을 천천히 졸인 다음 여러 종류의 나무통에 담아서 몇 년, 아니 몇십 년씩 숙성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기록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1046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 3세가 이 지역에 왔을 때 귀족들이 특별한 식초를 선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10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이미 발사믹 식초는 왕에게 바칠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던 거죠. 참나무, 밤나무, 체리나무, 뽕나무 등 다양한 나무통을 거치면서 각각의 나무가 가진 특유의 향과 맛이 식초에 스며드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발사믹 식초의 진짜 원조예요. 재미있는 건 이 발사믹 식초가 처음엔 완전히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다는 거예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발사믹은 그냥 조미료가 아니었어요. 왕족이나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급 선물로 주고받았고 심지어 유산으로 물려주기도 했대요. 상상이 되시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이랑 금은 보화 말고 발사믹 식초 몇 병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특별한 물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1747년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에스테 공작 가문의 창고 장부에 발사믹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기록됐거든요. 발사믹은 이탈리아어로 향기롭다는 뜻인데 사실 치유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기도 하고 몸에도 좋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이전부터 비슷한 이름으로 불렸겠지만 이때 정식으로 발사믹이라는 이름이 공인되면서 귀족 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진 거예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발사믹은 19세기 들어서야 조금씩 변화를 맞이해요. 이탈리아 각지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발사믹 식초가 전시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식초의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진짜 대중화는 20세기 후반에야 이루어졌어요. 1933년에 이탈리아 정부가 발사믹을 공식 특산품으로 인정했고 1965년에는 제조 규정까지 만들어지면서 체계가 잡혔죠. 그리고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발사믹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게 됐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엄청난 등급 차이가 숨어 있답니다. 자, 그럼 이 발사믹 식초는 도대체 뭘로 만들고 왜 어떤 건 몇천 원이고 어떤 건 몇백만 원이나 하는 걸까요? 기본 재료는 생각보다 단순해 보여요. 갓 수확한 포도즙을 사용하는데 주로 흰 포도인 트레비아노나 저포도인 람브루스코 같은 포도 품종을 쓰죠. 지역마다 선호하는 품종이 조금씩 다른데 모데나에서는 트레비아노를 많이 쓰고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람브루스코도 자주 활용해요. 이 포도즙을 천천히 졸여서 당도를 높인 다음 나무통에 넣고 숙성시키는 거죠. 들으면 간단한데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나요. 최고급 발사믹, 그러니까 DOP 등급의 전통 발사믹 식초는 정말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해요. 오직 모데나나 레지오 에밀리아 지역에서 정해진 방식으로만 만들 수 있고 최소 12년 이상 숙성해야 해요. 12년이요,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통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여러 나무통을 옮겨 다니면서 숙성되는데 참나무, 밤나무, 체리나무, 뽕나무 같은 다양한 나무의 향이 차례로 스며들어요. 그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농도가 진해지고 풍미가 깊어지는 거죠. 어떤 건 25년씩 숙성시킨 것도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한 병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해요. 반면에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발사믹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저렴한 발사믹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어떤 건 진짜 포도즙만 농축해서 만들어서 품질이 꽤 괜찮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와인 식초에 포도즙을 섞고 설탕이나 캐러멜 색소를 넣어서 발사믹처럼 보이게 만든 것도 있어요. 숙성 기간도 몇 달에서 길어야 2~3년 정도고요. 그래서 전통 발사믹에 비하면 맛이 훨씬 단순하고 산미가 강한 편이에요. 진짜 전통 발사믹은 시큼하면서도 달콤하고 복잡하고 우아한 맛이 층층이 느껴지는데, 일반 제품은 그냥 시큼달콤한 정도? 하지만 둘 다 나름의 쓸모가 분명히 있어요. 전통 발사믹은 요리의 마지막에 몇 방울 떨어뜨려 풍미를 살리는 용도고, 일반 제품은 드레싱이나 소스를 만들 때 넉넉하게 쓰기 좋거든요. 비싼 걸로 샐러드 드레싱 만들면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럼 이 발사믹 식초를 요리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활용도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샐러드 드레싱이죠.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식초 조금 섞고 소금, 후추만 뿌려도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드레싱이 완성돼요. 그리고 고기 요리에도 정말 잘 어울려요. 스테이크 구울 때 마지막에 발사믹 식초를 팬에 넣고 졸이면 달콤하고 진한 소스가 되거든요. 치킨이나 돼지고기에도 환상적이고요. 의외로 치즈와도 궁합이 기가 막혀요. 특히 파르메산 치즈나 모차렐라 같은 이탈리아 치즈에 발사믹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딸기나 복숭아 같은 과일에 발사믹을 살짝 뿌려도 놀라운 맛이 나고요. 심지어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진한 발사믹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그 달콤하면서 시큼한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처음 들으면 이상해 보이지만 한번 먹어보면 중독되는 맛이거든요. 결국 발사믹 식초의 매력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시간과 전통과 장인정신이 만들어낸 예술품 같은 거라고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제조 방식, 긴 세월 동안 천천히 익어가는 숙성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까지. 한 방울 속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발사믹 식초는 평범한 요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마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샐러드가 고급 레스토랑 요리가 되고 단순한 치즈가 미식가의 에피타이저가 되는 거죠. 한 방울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멋지지 않나요? 자, 오늘은 발사믹 식초의 역사와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도 이제 마트에서 발사믹 식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실 것 같네요. 꼭 비싼 걸 사실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요리 스타일에 맞는 걸 골라서 한번 써보세요. 분명 요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투더리군TV의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음식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